자, 39번 해볼게. 사람들, 태어난, born이 pp이기 때문에 동사로 해석하면 안 돼. 시력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수집할 수 없다. 시각적 경험들을. 그래서 새로운 문장. 그들은 이해한다 세계를 완전히 다른 감각들을 통해. 그렇겠지. 시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정보가 없으니까 다른 정보들을 얻는다는 아주 뻔한 이야기야. 결과적으로 시그널이라서 별표 쳐놨어.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 develop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는 타동사로 쓰였고 발전하다가 아니라 개발하다. 개발한다. 놀라운 ing 놀라게 하는 능력을 뭐 하는 능력?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 뭘 통해? 수집을 통해. 경험과 기억의 수집을 통해. 어떤 이러한 비시각적 감각으로부터 오는 자 복수동사. 1번, 2번은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이야.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 진행이 끝났나 싶었는데 이 3번부터 이제 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꿈이 주된 소재로 등장한단 말이지. 어떤 사람의 꿈, 시각이 없는 날 때부터는 생생할 수 있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 뭐만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것만큼 요 별표 3개 쳐줄게. 그리고 those of를 빼버리고 나오면 틀려. dreams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that이냐 those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복수니까는 those 받아줘야 돼. 하지만 그들은 독특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앞문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person이라는 단수라서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기 보면 their dreams가 나온단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they랑 their dreams를 똑같은 걸로 보기에는 조금 안 맞지. 그들의 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they를 일단 사람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특별하다라고 독특함보다 특별한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꿈이 아닌 걸로. 왜냐면 여기 뒤에 their dreams가 있으니까. 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여기서는 the person 단수, they는 복수라 가지고. 어쨌든 their dream 때문에 이걸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들은 특별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비시각적 경험들로 그리고 기억들로 어떤 그들이 수집한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제 3번, 4번에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혔지. 뭐냐면 두 가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저 비슷하다는 거, 비슷하게 생생하고 비슷하게 상상력이 풍부하다. 꿈이. 그렇지만 같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 더 잘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형광펜 제대로 할게. 그래서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지 주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사람, 평범한 시각을 가진 은 꿈을 꿀 것이다. 그들의 친한 친구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시각적 기억을 뭐에 대한? 모양, 빛, 그리고 색깔과 같은. 하지만 연결어 시각장애인들은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A를 B와 연관시키다. 같은 친구를 연관시킨다. 독특한 조합과 이 combination이 하나의 세트니까 물론 뭐 관사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참고로 알고 있어. 어떤 조합? 경험들의 조합. 어디에서 나온? 비시각적 감각에서 나온 어떤 역할을 하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represent가 뭐 대표하다라는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해석에는 구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의어 중에 express랑 비슷한 것 같아. 사전에 express가 유의어로 하나 등장을 하거든. 이거랑 제일 비슷하지. 친구를 표현하기 위해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비시각적 감각으로부터 얻은 경험들의 독특한 조합.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야. 요약문으로 등장하기에 딱 좋은 연결어. 사람들,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전반적인 꿈 경험을 가진다. 똑같지 않다는 게 포인트야. 비슷한이란 단어. The same 이렇게 오답으로 말도 안 되지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이란 단어를 잘 기억해 줘야 돼. 비록 그들의 꿈이 그들이 꿈을 사진으로 꾸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7번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시각이 있는 사람들처럼 시각이 있는 사람들처럼 사진으로 꿈을 꾸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르지만도 않다. 요 정도를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좀 까다롭지. 뭔가 아주 가느다란 선 위에 주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딱 맞아. 그다음 40번. 스웨덴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요인, 청소년의 학업적 성공의는 어떻게 그들이 어려움에 도전에 반응하는지이다. 그래서 요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학업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가 일단 여기서 인과관계가 확실해. 근데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40번이 좀 까다로워. 자, 일단 2번까지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 연구는 보고하고 있다. 뭘 보고하냐?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요거 만약에 이걸 풀었으면 when they face라고 할 수 있겠지? 요놈들을 받아가지고 they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사절, 분사구문 자유자재로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돼. 능동인 것도 확인해주고.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에 노출된, 여기서 권위 있는은 되게 좋은 단어로 쓰였어. 권위적인이 아니라 권위 있는, 즉 아빠다운, 엄마다운이라고 이해를 하면 딱 맞아. 덜 수동적이고 무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다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거를 덜 한다니까 좋은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원인에 해당되는 거는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이야.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 학업 성적도 올려준다. 결국 3단 논리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뉘어서 이해를 해줘야 돼. 좀 복잡해. 그래서 이 글이. 그리고 뒤에는 이 권위 있는 부모님, 좋은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또 다른 연구, 아홉 학교에 대한 윈스콘신과 북캘리포니아에 있었던 보여주고 있다. 뭘 보여주냐? 권위 있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한다는 것을, 학교에서, 즉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지. 왜냐하면 이러한 부모님들이 put an effort, 노력을 기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유도 나와 있어. 참여, 포함되는 것에, 의역하면 참여하는 것에, 수동으로 쓰는 게 포인트야. 그들의 아이의 학교 활동에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다시 한번 인과관계가 똑같이 수립되고 있어. 권위 있는 부모님들이 학업에 많이 참석한다. 그러니 그 학업에 참석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겠지. 그러니까는 성적도 오른다. 이런 어떤 3단 논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이해를 해야 돼. That is, 즉 같은 표현 나오겠지. 5번에 moreover 역시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래 어조는 한 번도 안 바뀌어. 권위 있는 부모들은 엄청나게 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돕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아이들이 뭐뭐 하는 것을, 숙제하는 것을. help A with B라고 수고로 이해를 하면 돼. 둘째, 돕는 경향이 있고 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향이 있고 스포츠 활동하는 아이들을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고르는 것을 돕는 경향이 있다. 네 가지 경향이 다 to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 참고로 help 뒤에 OC 자리에 원형 to 부정사 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주고, 게다가 이런 부모들은 더 잘 안다, be aware of 뭐뭐를 안다, 전치사 되니까 명사절, 그들의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지를. 학교에서 수행하는 게 뭐겠어? 공부겠지, 그지?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는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라 학생에게 관심이 많은 부모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권위 있는 부모들은 칭찬한다. 학업적 성취를, 탁월함을, 그리고 중요성을. 학업적 탁월함을 칭찬하고 중요성을 칭찬한다. working hard,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라고 이해를 하면 돼. 누구보다? 다른 부모들이 그러는 것보다. 두냐, 비냐,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보니까 두 동사, 비동사 잘 구분해야 돼. 왜 두 동사냐? 프레이즈를 받아가지고 일반 동사, 두 동사를 쓰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대처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높아진다가 논리적인 연결이라고 보면 되고, 7번은 요약문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게. 마지막 41, 42. 영국 연구원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 대시 생략돼 있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접속사 필요하겠지? 잠자는 시간 10시에서 11시 사이에가 최고라고 말한다. 그들은 말한다. 또 대시 생략돼 있는 것 같아, 그지? 뒤에 동사가 보이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 시간대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더 낮은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을. 그래서 뭔가 벌써부터 일찌감치 글이 끝나는 분위기지. 이제 특정한 시간대에 잠자는 게 좋다라고 지금까지는 주제를 결정할 수 있어. 6년 전에 연구원들이 수집했다 데이터를 잠자는 패턴에 대한 8만 자원자라 해야 되나? 지원자들의, 이 지원자들은 착용해야만 했다. 특별한 시계를 7일 동안. 그래서 연구원들이 수집할 수 있었다 데이터를, 그들의 잠자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없어.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고 마지막에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면 돼. 간단한 기조지, 그지? 특정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어야 건강하다. 특별히 심장이. 과학자들은 검토 감시했다 건강을. 이 지원자들의 대략 3,000명의 지원자들이 나중에 보여주었다 심장질환을. 8만 명 중에 3,000이니까 적지 않은 것 같아. 그들은 잠자리에 갔다 더 이르거나 더 늦게, 아까 얘기했지, 특정 시간대 바깥 타임에 갔다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타임프레임, 시간대, 이상적인 10시, 11시 시간대보다 더 이르게 혹은 더 늦게. 그래서 3,000명 다
잠자리가 좋지 않았다는 거지. 잠자는 시간대가 좋지 않았다는 거지. 작가들 중 하나, 이 연구의 작가니까는 뭐 연구원이겠지. 이 사람은 평을 했다. 그의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잠자는 시간이 심장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을 달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소재. 근데 이제 8, 90, 90, 11에서 좀 달라지니까 눈여겨봐야 돼. 그는 말했다. 또 대시 생략돼 있고, 그 연구가 줄 수 없었다고. 특정한 이 결과에 대한 특정한 원인을.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건 거지. 왜 잠자는 시간이랑 심장질환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라는 거를 주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연구겠지. 연구는 보여준다. 사물주어일 때 suggest를 보여주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워. 더 이르거나 더 느린 잠자는 시간대가 더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야. 체내 시계를 신체 시계라고 해야 돼. 신체 시계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부정적인 결과와 함께. 뭘 위한? 심장의 건강을 위한. 즉 이제 단순히 잠자는 시간과 심장 질환의 관계에 그 사이에 바디 클락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설명을 더 해줘야 되겠지? 잠자는 시간대와 바디 클락은 또 뭔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그 바디 클락이 결국은 심장 질환과 상관이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자, 10번. 그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가주어 중요했다고. 우리의 몸이 깨어나는 것은 어디에 맞춰서 깨어나냐, 뭐 때문에 깨어나냐? 아침의 빛. 요게 포인트인 거야. 햇빛이겠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 가장 나쁜 시간대, 잠자리에 드는 은 자정 이후이다.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해.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잠자리에 드는 시간대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을. 뭐하는 가능성? 참고로 chance도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지. 아침에 햇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어떤 아침의 햇빛? 바디 클락을 재설정해주는 이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이제 10번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모닝 라이트가 바디 클락을 리셋 해줄 수 있고, 바디 클락을 리셋해야지 심장 질환, 뭐 어떻게 쓸까? 하트 디지즈라고 해야 되나? 하트 디지즈가 줄어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닝 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는 시간인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냥 단순히 10시에서 11시에 잠을 자야지 심장이 좋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두 가지나 더 많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단 말이야. 10시에서 11시에 자야지 아침에 햇빛을 볼 수 있고, 아침에 햇빛을 봐야지 바디 클럭이 재설정될 수 있고, 바디 클럭이 재설정되어야지 심장질환에 도움이 된다거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뭐겠어? 만약에 12시, 1시에 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심장이 튼튼하겠지. 그게 포인트야. 햇빛을 보냐 안 보냐.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만약 뭐 한다면 우리의 바디 클락이 적절하게 재설정되지 않는다면. 이게 PP로 쓰인 거예요. 리셋.
자, 그래서 이 모든 이 복잡한 뭐라 그럴까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문장이었어. 바디 클럭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닝 라이트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주제문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